자, 김만배 측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을 향한 반격인 것 같습니다. 계속 당하고만 있었는데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 한 장이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했었죠. 그게 뭔지. 김만배가 확실한 것은 김만배가 윤석열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무슨 약점인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래서 친누나인 김명옥이 김만배 친누나인 김명옥이 부친 윤기중의 집을 거래해줬습니다. 19억에 사줬어요. 윤기중 씨는 이 기사에 하면은 11억 원에 산 걸 바로 19억 원에 대파입니다. 2019년 4월 달에 거래합니다. 전 주인으로부터 29년 4월 달에 11억에 샀어요. 11억에서 19억에 팔아서 8억 원을 남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거래입니다. 정확한 거래 금액은 모르는 거죠. 다운 계약서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은 박영수는 수백억을 받았습니다. 김만배로부터. 그 일당들 50억 클럽에 있는 6명의 사람들도 다 50억씩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만 돈 받은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었죠. 드러난 건 없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의 누나는 당시에 주택 압류가 총 9건으로 돼 있어서 돈을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는데 때마침 뉴스버스에서 폭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김만배 누나가 윤에 붙인 집을 매입해 준 것은 로또가 아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 요지는 김만배와 김만배의 누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건데 뭐 이따 뭐죠?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 둘 다 아는 김 씨의 한 측근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볼까요? 김씨 누나가 대출금의 일부 자금을 보태 윤 대통령 부친 집을 사들였는데 사전에 김만배 씨와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누나가 집 잔금을 치르고 나서 매입 자금에 상응하는 돈을 김만배 씨가 누나에게 준 것으로 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김만배 씨의 측근이 인터뷰를 해서 흘린 겁니다. 드디어 공격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을 보면은 몰수 보전인을 했어요. 누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몰수 보전을 해서 이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서 가지고 있는 이 집을 몰수 보전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범죄 수익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범죄 수익금, 범죄 은닉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집이 문제의 윤기중 씨 집이었습니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부친 집이었죠. 얼마 살도 않고 바로 팔아버리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수억을 받습니다. 11억에 사서 19억에 팔았으니 8억에 이제 수익금이 생기는 거네요. 그죠? 자, 보면 검찰 관계자의 인터뷰입니다. 대상자인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악의 또는 무상으로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서 취득한 재산을 보고 몰수 보전했다고 답변했어요. 얘기는 김 씨에게서 무상으로 돈을 받아서 취득했다는 점을 검찰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스버스에서 이렇게 단독 기사가 폭로 기사가 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이런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수십억 분의 1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한 번이라고 하는데 로또 한 번이 아니에요. 로또 10번을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특정한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이잖아요. 그건 계속 수열이가 두 사람씩 매칭을 해야 되니까 5천 명을 계속 수열로 계속해서 플러스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수십억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연한 거래다 이건. 우연한 거래다. 김만배의 누나와 윤석열의 아버지가 둘이 만나서 거래를 했다. 우연한 거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우연이 아니었다. 로또 우연이 아니었다 얘기입니다. 알고 한 거죠.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특히 김만배는 30년 가까이 검찰청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을 출입하는 기자 중에 대선배 기자였죠. 김만배가 윤석열을 특검 팀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 박영수한테 박근혜 대통령 특검이 있었잖아요. 국정농단 특검이 있었는데 박영수가 기자들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특검 팀장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추천 하나 해줄 수 있느냐? 김만배가 됐습니다. 윤석열 검사 훌륭하잖아요. 수사도 잘하고
추천합니다. 라고 이제 한 사람이에요. 다른 기자들은 아무 말도 없었는데 김만배 혼자 추천했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친한, 어떻게 보면 아는 사이였죠. 윤석열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상가집에서 한 번 정도 이제 보는 사이라고 얘기했고, 검찰청 출입 기자니까 한 번 정도 이게 보는 사이, 멀리서 그런 사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아는 사이였지 않나. 왜냐하면 김만배 인터뷰, 그 김만배가 추천한 내용, 특검팀장으로 박영수에게 윤석열을 추천한 거, 또 그리고 김만배 기자가 30년 가까이 검찰청을 출입하는 기자, 선배 기자였다는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김만배의 누나와 윤석열의 아버지가 만나서 거래를 했잖아요. 이상한 거래를 했습니다. 이 금액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계약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니까 계약서, 이중계약서, 뭐 다운계약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있죠.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또 임명권자이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고 인사권자입니다. 그런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이, 공정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은 너무나 의혹이 짙은 사건이고, 때마침 뉴스버스에서 고맙게 단독 기사가 떴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반드시 이건 특검을 통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채널 뷰였습니다.